PART 100만 대군이 몰려온다. PART 강을 건너는 자 죽는다. 요하에 도착한 수양제가 강가를 바라보니 아직 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공부상서 우문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변의 얼음은 아직 두껍지만 중간으로 갈수록 얇아지는데 군수품과 식량을 가득 실은 우마차까지 건너려면 배를 엮어 부교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문계는 황급히 역부들을 동원하여 수십 척의 배와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양제는 거의 매일 그를 불러 독촉했습니다. 100만 군사가 건너려면 부교가 10군데 이상 필요한데 현재 배로는 3개를 놓기도 빠듯하다는 보고에 수양제는 강가의 얼음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명했습니다. 부교가 다소 짧더라도 얼음에 걸쳐놓을 수만 있다면 군사들이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3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부교가 동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수양제는 크게 기뻐하며 장수 맥철장, 전사웅, 맹차에게 각각 1만 군사씩 총 3만을 이끌고 강을 건너 공격하도록 명했습니다. 수나라의 첫 번째 도하 작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새 장수는 의욕적으로 부교 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맞은편 땅에 발을 디디면 곧 요동 정복의 첫 발걸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서는 추범동이 이미 치밀한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변에 군사 1만을 배치하여 적이 육지로 발을 딛지 못하게 막게 하고 동쪽 기슭의 높은 곳에는 궁수 5천을 매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강기슭 곳곳에 2만의 병력을 잠복시켜 두었습니다. 총 4만의 군사가 입체적으로 배치된 적을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에서 치는 3단 함정이었습니다. 맥철장의 선봉 1만이 부교를 건너 요동 땅을 밟는 순간 기슭에서 창칼을 든 고구려 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열도 채 갖추지 못한 수나라 군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부교를 건너오자마자 싸움이 벌어지면 아직 건너오지 못한 병력과 단절되고 이미 건너온 병력만으로 싸워야 합니다. 고구려는 바로 이 허점을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전사웅의 1만이 도착하자 잠시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숫자에 밀린 고구려 군이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나라 군은 여세를 몰았습니다. 도망치는 적을 놓치면 안 된다고 외치며 뒤를 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정의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고구려 군은 동쪽 기슭 언덕을 향해 달아났고 수나라 군이 개미떼처럼 그 뒤를 쫓아 언덕을 기어 올랐습니다. 쫓고 쫓기는 공방 속에서 고구려 군이 어느 정도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언덕 위에서 활을 든 궁수들이 빽빽하게 나타났습니다.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위에서부터 화살을 맞고 굴러떨어지는 병사들이 아래 병사들을 덮쳤습니다. 언덕 위에서부터 시작된 아비규환이 아래로 번져 내려갔습니다. 맥철장이 피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명령은 먹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맥철장은 고구려 궁수가 쏜 화살을 정통으로 얼굴에 맞고 전사했습니다. 선봉장이 쓰러지자 수나라 군의 혼란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전사웅이 군사를 수습하여 부교로 돌아가려 했지만 갑자기 나타난 고구려 기병이 그를 덮쳤습니다. 전사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장수를 잃고 혼비백산한 수나라 군 앞에 이제 맹차의 1만만이 남았습니다. 맹차는 앞선 군사들이 도망쳐 오는 것을 보고 다시 부교 위로 올라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 추범동이 말을 타고 장광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맹차가 황급히 칼을 뽑아 맞섰는데 하필 그 순간 얼음장에 걸쳐있던 부교가 물살을 따라 아래로 흘러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퇴로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맹차는 싸우면서 부교를 따라가야 하는 절박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추범동의 현란한 칼솜씨를 막아내고 있을 때 고구려 기병 한 무리가 창끝에 전사웅의 목을 꿰어들고 나타나 외쳤습니다. 적장을 죽였다. 맹차가 순간적으로 놀란 찰나 추범동의 장광도가 내리쳐졌습니다. 세 번째 장수마저 쓰러졌습니다. 장수 셋을 모두 잃은 수나라 군 3만 명 가운데 2천여 명이 항복하고 나머지는 전멸했습니다. 압도적인 숫자를 앞세운 수나라의 첫 번째 도하 시도가 처참하게 실패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수양제는 분을 사기며 우문계에게 흘러내려간 부교를 당장 다시 놓으라고 호령했습니다. 3만의 정예가 한 번의 도하 시도에서 사실상 전멸했다는 것은 수양제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113만 명 중 3만은 잃어도 되는 숫자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처음의 패배가 부끄러워 더욱 강경하게 밀어붙이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소부감 하주는 부교가 쉽게 떠내려간 이유가 다리 끝이 건너편 땅에 닿지 않고 얼음 위에 간신히 걸려 있었기 때문이라며 강물이 모두 녹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수양제는 상류로 끌어올린 부교의 길이를 더 늘려 다시 설치하도록 명했습니다. 4월 15일 마침내 새 부교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문계와 하주에게 군사 5만을 이끌고 건너게 했습니다. 추범동은 기다렸습니다. 적이 절반이 강을 건너왔을 때 그제야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강을 반쯤 건넌 상태에서 공격을 받으면 앞도 뒤도 가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추범동이 우문계를 향해 장광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우문계가 급히 검을 뽑아 막았지만 묵직한 장광도에 밀려 하마터면 칼을 놓칠 뻔했습니다. 당황한 우문계가 말머리를 돌려 도망쳤고 추범동이 쫓아가며 싸우는 동안 수나라 군의 숫자는 계속 불어났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전투가 정오를 넘기면서 결국 고구려 군이 밀리기 시작했고 고구려 측 사상자만 1만여 명이 나왔습니다. 추범동은 을지문덕의 명령을 떠올렸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싸우다 물러나 적을 지치게 하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승리처럼 보이는 퇴각이 을지문덕이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탄식하며 퇴각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군사들을 이끌고 신성으로 물러났습니다. 수나라 군은 다시 승리했다고 기뻐했지만 사실 이것도 을지문덕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요동성의 당도한 수양제는 성을 보고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요하의 물길을 따라 세워진 거대한 성벽 아래로 깊이 파내자와 군데군데 세워진 목책이 어우러져 철옹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대군을 앞세워도 쉽게 뚫을 수 없는 견고함이었습니다. 수양제는 성서편 20리 지점에 진을 치고 함성과 북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직접 공격하기 전에 먼저 사신을 보내 설득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황문시랑 배구가 수양제의 서신을 들고 요동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주 고신의 안내를 받아 을지문덕 앞에 선 배구는 주의를 물리고 둘이서만 마주 앉았습니다. 배구는 수양제의 말을 전했습니다. 고구려 왕이 불손하여 군사를 냈지만 이는 몇몇 간신들의 잘못이므로 백성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항복하는 장수나 성주는 천자의 신하로 후히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을지문덕은 수양제의 서신을 읽지도 않고 한쪽으로 밀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싸움은 병법과 사기로 하는 것이지 군사에 많고 적음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수백만 대군이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식이 얼마나 되겠냐며 굳이 나가서 싸울 것 없이 성문을 잠그고 버티기만 해도 수나라 군대는 저절로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배구가 식량을 2년치나 비축했다며 맞받아치자 을지문덕은 표정을 굳히며 냉랭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나를 위협하러 왔다면 당장 돌아가라고. 이 을지문덕이 그런 말에 겁을 낼 사람이 아니라고. 겉으로는 배구를 몰아붙이던 을지문덕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훨씬 정교하고 대담한 계략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배구라는 인물이 눈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였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사실 을지문덕이 배구를 만난 것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수양제가 배구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수양제가 얼마나 전쟁을 피하고 싶어 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이 심리를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적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면 적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수양제가 원하는 것은 싸우지 않고 고구려를 얻는 것이었고 을지문덕은 바로 그 욕망을 미끼로 삼을 생각이었습니다. 배구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꾸며 수양제께서 오래전부터 을지문덕 장군의 기략을 아끼고 계셨다는 말을 전하자 을지문덕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